네, 방금 소개받은 안남식입니다. 공단계에서 지금 건축 구조와 건축 계획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이렇게 쭉 보여주신 자료가 굉장히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상당히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준비했던 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업별 이제 합격 전략이다 해갖고 지금 건축직을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지금 제 소개가 간단하게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건축직 공무원 강의하시는 분 중에 대학 교수 경력이 있으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공무원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수 경력이 적어도 한 3년, 4년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 2002년부터 16년까지 한 15년 정도 그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공무원 시험 선정위원으로 여러 번 들어갔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우리 방금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직, 국가직 아니면 지방직 서울시에 이거 벗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저기 벗는 날을 좀 기대했었는데, 자, 지금 국가직 9급에 이제 2021년 걸 가져왔습니다. 지금 아까 그 보여주신 자료에 2022년 것도 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0년이 아니라 2019년까지는 문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계획은 한 난이도 중, 근데 건축구조는 난이도 상으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다가 2020년, 21년, 22년 국가직 9급까지는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자료에서 2022년 국가직 9급에 필합컷이 87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상당히 쉬웠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22년 지방직 9급에 완전히 역대급으로 16년 동안 출제됐던 어느 시험보다도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건축 계획에서도 꽈락이 속출해서 점수가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그냥 통계만 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제 2021년 국가직 9급의 건축직의 전체적인 포션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갖고 왔는데, 모집은 41명이 모집을 했지만 지금 보시면 지원자가 3,000명 가까이가 됩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보시면 3,000명이 당연히 다 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30% 이상이 나는 아직 내 공이 모자라 하고 미응시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30% 이상이 아예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고 시험을 보신 인원 중에서도 꽈락이 속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하고 상관이 없이 합격을 위해서 정확한 그 길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꽈락으로 전체의 한 62% 정도가 3분의 2 정도가 아예 그냥 꽈락으로 예선을 탈락해 버립니다. 이 본선에 올라올 수도 없죠. 그리고 나서 올라오고 나서 대략 한 1.6%만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국가직 9급의 전형적인 건데요. 지금 제가 아마도 다른 타 학원 어디를 보셔도 양력에 대학 교수 경력이 있는 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선정위원 경험이 당연히 없을 겁니다. 뭐 공무원 출제위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솔직히 출제위원은 이 대학 교수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메일이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학 교수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만 봐도 공무원 출제위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1년 커리큘럼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 이때가 8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 강의가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짬뽕의 1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이후에 9월 14일 날 이제 기본 이론 두 번째 2권이 시작이 될 거고요. 그래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론이 끝나고 나서 일반적으로 단원별 기출 문제로 들어가죠. 근데 건축직 저는 아마 이것도 제가 거의 건축직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할 겁니다. 건축직에서 핵지총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지금 합격생들 수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핵지총이 저밖에 안 갖고 있는데 이 핵지총 교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을 듣고 아까 우리
연구소의 그 직원분도 설명을 해주셨죠. 이론을 다 수업을 듣고 나서 문제를 풀면 대부분이 안 풀립니다.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론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지나치게 많습니다. 지나치게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이해해야 될 것도 많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핵지총이라고 핵심 기출 지문만 총정리로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요 사이를 가교 역할을 하면서 연착륙하는데 좋을 것 같다 해서 만들었는데 합격생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좋지만 시험 직전에 빠르게 건축계획과 건축구조를 딱 2시간에 한 권을 다 정리하기 너무 좋았다 하는 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핵지총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게 되고 단원별 기출 그리고 파이널 특강이나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핵지총이 굉장히 이 반응이 좋다 보니까 제가 또 핵지빵을 하나 만들어 놨죠. 핵지총은 지문이 있고 OX 문제로 푸는 거고 핵지빵은 완전히 괄호로 주관식 문제로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혹시라도 지금 제 실강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실강생들만의 혜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실강생 중에 지금 저 멀리서 평택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평택에서 거의 2시간 걸려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제가 강의를 보통 4시간 아니면 8시간을 하는데 8시간 강의를 하는 날도 자세가 하나 안 틀어지고 그대로 열심히 수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수강을 하시는 실강생은 나중에 꼭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가급적 실강을 들으실 수 있으면 실강을 들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실강 들어오시면 일단 인강에서는 제공되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이제 수험생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빵꾸노트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강생들은 후다닥 지나간 거 빠르게 지나간 거를 딱 멈춰갖고 어떻게 다시 필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실강생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예 프린트물을 제공하는데 이 프린트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복습하기에 그거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평성고사 또는 실강생 수마다 저 모의고사를 계속 주시죠. 이것도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데일리 퀴즈가 하루에 2문제씩 모든 실강 수업에 다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실강을 듣다 보면 실강생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인강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다. 실강이 몰입도가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좀 이게 나태해지거나 조금 이게 이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약간 약해질 때 옆에 고개만 딱 돌리면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자극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요 제가 추가로 따로 가져왔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국가직과 지방직의 난이도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났었습니다. 지금 요거는 2022년 지방직 건축 계획 9급 출제 난이도 분석표를 제가 매번 시험이 있고 나서 한 3일 이내에 바로 해설 특강을 올립니다. 무료로 다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정위원들이 건축계획에 들어가서 건축계획이든 건축구조든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정위원들한테 가이드라인이 올 때 이거를 이렇게 내주세요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중하만 있는데 상중하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상이 보통 한 3문제가 나오고요. 중이 많고 하를 적어도 한 6, 7문제를 내주세요라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봤거든요. 그거를 지켜서 하는데 지금 이번에 22년 지방직 구급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이 8문제고 하가 3문제고 더군다나 이 난이도 중도 거의 중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건축 계획은요 비전공자들도 그냥 상식으로 풀어도 대충 한 50, 55점 맞는 그런 과목입니다. 전공자들은 보통 85, 90을 노리죠. 100점을 노리는 사람도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꽈락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 9급이 지금 아마 저기 서울시만 해도 저희가 59점이었죠. 작년만 해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70점대였는데 이게 59로 내려갔듯이 보통 일반 저 지역의 지방직은 미달자가 속출했습니다. 워낙 꽈락자가 많아서 건축 계획도 어려웠었고요. 건축 구조도 말도 못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구조가 마찬가지로 둘 다 지난 16년 동안에 최고의 난이도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수업을 하면서 2020년, 21년, 22년 9까지 9급까지 문제가 계속 평이했습니다. 제일 엄청나게 쉬웠어요. 말도 안 되게 쉬웠어요 또.
그때는 거의 9급 시험인데 9급이 아니라 거의 한 13급, 14급을 타겟으로 나가는 시험 난이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변별력을 막 형편없이 내냐, 이게 쉽게 낸다고 변별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이번에는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낸 거예요. 13급, 14급의 수준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7급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너무 너도나도 다 멘붕. 그래서 계획하고 구조 이렇게 쉽게 나오던 과목에서 어렵게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완전히 망쳐버리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까지 같이 그냥 동반 꽈락.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그렇게 꽈락자가 많았습니다. 자, 결론이 뭐냐? 2022년 4월 초에 시행됐던 국가직 9급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14급. 그런데 6월 달에 있었던 지방직은 거의 7급.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되느냐? 둘 다 공부를 하셔야죠. 저는 모든 걸 강의를 합니다. 모든 걸 강의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렸죠. 계속 문제가 쉽게 나와도 어렵게 공부하십시오. 어렵게 공부하십시오를 계속 외쳤습니다. 제 실전 모의고사 나중에 교재 문제 풀어보시면 합격생들이 하나같이 얘기했죠. 지나치게 어렵다, 너무 어렵다, 말도 안 되게 어렵다 하는데 이번에 지방직 9급은 제 실전 교재보다 더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평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렵게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건 이제 전공 과목 건축기획과 건축구조의 과목의 특징 및 강의 방식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국어, 영어 지문이 깁니다. 독해라든지 뭐 주제 찾는 거 지문이 깁니다. 저희는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사고력 문제도 거의 없습니다. 사고력 문제 한두 문제, 대부분이 다 암기입니다. 아까도 잠깐 그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보자마자 바로 답이 튀어나올 정도로 1, 2초 내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는 뭐 합격생들이 무슨 3회독, 4회독, 저는 무조건 10회독 이상 하라고 합니다. 적어도 계획과 구조는 10회독 이상을 해야만 이게 여유 있게 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10회독 이상 하신 분들은 방금 전에 22년 지방직구 굉장히 16년 만에 가장 어렵게 나온 시험이라 하더라도 넉넉하게 합격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강의는요, 모든 강의가 지금처럼 이렇게 PPT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PPT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커리큘럼 순서와 강좌 수입니다. 지금 기초이론 끝났고요. 그리고 기본 및 심화가 정확하게 반절이 지나서 지금은 잠깐 일주일 휴강입니다. 일주일 강의가 없고 9월 이제 중순부터 두 번째가 들어가죠. 기본 이론. 그리고 말씀드렸던 핵지총, 그리고 기출문제, 그리고 아마도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2월 말에 서울시 추가 채용 1차 시험이죠. 추가 채용이 있을 예정일 겁니다. 그게 아마 한 11월 정도만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11월 정도 되면 그 추가 채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지금 파이널 요약 특강, 이게 원래는 5월 달에 개설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1월 달로 아마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핵심 기출지문 빵꾸노트 핵지빵, 그리고 나서 실전 모의고사로 마무리가 되죠. 자, 요거는 이제 기초 이론의 교재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서고요. 전체적으로 강의 PPT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강의하는 PPT에 물론 이 지금 디자인을 멋지게 해주셨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것이 원래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죠. 안 보이고 그냥 빈칸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이걸 딱 누르면 요 노란색이 글자가 나오게, 저런 글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위에 걸 보시면 비례가 양적과 질서감이라는 두 노란색의 공통점이 있는데 밑에 조화도 보시면 여기 질적, 여기도 양적이 있고 여기 질서가 있죠. 그래서 양적 질서는 비례나 조화나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는 질적이라는 이 한 단어를 조화만 가지고 있습니다. 비례는 없고요. 그래서 그걸 강의를 할 때 강조를 하면서 질적하면 무조건 조화고 질적이 없으면 비례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강의를 하죠. 왜냐하면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실제 기출 문제인데요. 기출 문제에서 다음에 설명하는 건축 형태 구성 원리 중에 어떤 걸 골라라 하는데 이 양적인 관계 나오고 질서감이 나옵니다. 양적 질서감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례 아니면 조화입니다. 근데 비례나 조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보기를 딱 보니까 조화가 없어요. 비례밖에 없어요. 그럼 그냥 숨도 쉬지 말고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다음 문제처럼 이렇게
부분과 부분 사이에 질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질적이면 비례도 있습니다. 조화도 있고 비례도 있고. 이거 지금 표시가 잘못됐어요. 질적으로 돼 있으면 이거 조화로 가야 됩니다. 이게 만약 질적이라는 게 없이 양적과 질서감이라 있다 그러면 복수 정답이 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질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화로 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기본 이론의 강의는 이렇게 빵꾸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걸 필기하시면서 또는 형광펜으로 칠하시면서 수업의 몰입도를 좀 높이는 그 효과를 누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핵지총 그 합격생들이 엄청나게 극찬에 맞지 않는 교재죠. 이게 아마 이 건축직으로는 제가 유일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제 스스로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수험생들을 합격시키려면 뭐 어떤 게 좋을까 하고 막 수험서에 가고 서점에 가서 뒤져보다 보니까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지금 또 무슨 뭐 이 경력이 무슨 30년, 40년이 넘는 그런 시험에 보니까 이런 핵지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한테 도입하면 좋겠다. 이거 만드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각 지문이 있고 지문에서 얘는 O냐 얘는 X냐 어떤 게 맞는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 왜 맞냐 왜 틀리냐 해설 간단하게 적혀 있는 이런 게 전체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9급 시험이지 거의 5급 고시생 공부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양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방대한 양을 한꺼번에 쫙 보기에 나중에 정말 10회독 이상 반복이 되면 시험 직전에 한 2시간에 한 과목이 끝납니다. 이걸로. 그렇기 때문에 OX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핵지총.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집이죠. 기출문제집은 아마도 역시 제 교재가 지금 시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문제를 수록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나온 게 16개년이죠. 16개년 문제가 다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도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수정이라고 돼 있죠. 수정. 저희는 건축계획 또는 건축계획의 법규가 건축법, 의료법, 무슨 도서관법 할 것 없이 법이 제가 챙겨야 될 법이 20가지가 넘습니다. 에다가 건축구조 기준 매일 바뀝니다. 매일. 이게 뭐 시간 정해놓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바뀌기 때문에 매일같이 체크해서 하나같이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수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집에 문제도 많지만 이걸 하나하나 들어가 갖고 다 바꾼다는 게 보통 꼼꼼하지 않고서는 엄두도 못 내는 작업이거든요. 그게 전부 다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출지문 빵꾸노트라고 해서 아예 빵꾸가 역시 돼 있는 내용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딱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건축직은요 문제가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이 지륵 같은 바다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등대 불빛을 밝혀드릴 테니까 저만 쫓아오시고 포기만 안 하시면 누구나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 이상으로 이 건축직에 대해서 여기 그대로 돼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게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Q&A를 네. 여러분들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죠? 교수님 그 채팅창 보니까 교수님 핵지총에 대해서 엄청 막 극찬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교수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채팅창이 뜨끈뜨끈한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하시다 굉장히 중요하신 부분이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표 Q&A를 3가지를 저희가 뽑아서 이제 교수님께서 답변하는 시간과 더불어 교수님께서 여러분들 준비한 선물을 떠먹여주는 이벤트까지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건축계획과 건축구조는 기사 자격증 내용과 유사하나요? 이게 아마 이제 비전공 학생들은 기사 자격증을 공부하신 분이 거의 없으실 텐데 전공하신 분들은 대학 졸업하기 전에 대학 졸업 예정자 4학년만 올라가면 4학년 1학기부터 이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사 자격증 공부를 해보신 분이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오시는 것 같은데 크게 2가지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과 유사하는 게 기본적으로 유사한 정도가 많이 차이 납니다. 특히 건축 계획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역적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범위도 넓어집니다. 근데 건축 구조는 완전히 핀트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이 부산까지 가는데 경부선으로 간다면 건축 기사는 그냥 경부선 KTX 타고 한 방에 갑니다. 근데 건축 구조는 이 대한민국을 전부 다 순회하면서 다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핀트가 틀리기 때문에 특히 건축 구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핀트만 다른 것이 아니라 기사 자격증은 문제은행식입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은행이 예를 들어서 한 500문제, 1000문제가 딱 문제은행식에서 뽑아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이상하게 틀린 보기가 있는데 그 틀린 보기에 답만 외워도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건축 공무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똑같이 나오지 않도록 이 크로스 체킹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체감하는, 저는 지금 기사 자격증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기사 자격증은 절대로 공무원처럼 이렇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1년을 공부하되 기사는요 일주일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일주일만 그 요령을 잘 맞춰서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체감상의 난이도는, 공부하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기사가 대략 한 3주에서 한 달이면 충분한데 공무원은 1년 이상,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10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0배 이상 차이 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건축직 합격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연구소에서 직원분이 쭉 설명을 하셨던 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계속 말하던 거를 그대로 PPT로 만들어 놓으셔서 제 PPT를 가져오셔서 여기다 이걸 뭘 하셨나 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 제가 여러분들한테 Q&A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실강생은 한 10명 남짓인데 인강생은 지금 거의 몇백 명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막 Q&A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중에 제가 많이 하는 답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절대 정독을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모두 다 100% 이해하면서 공부하셔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정말 자명한 진실이지만 공무원은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지나치게 양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오시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든 시험을 보셨겠지만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한 30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공부하는 게 공무원 시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처음부터 빠삭하게 이해하면서 가셔선 절대로 합격을 못합니다. 나중에 결국엔 지쳐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실제 제 실강생 중에 많은 퍼센티지가 그렇게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해도 교수님 저는 그렇게밖에 공부가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공무원 시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정말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다회독. 처음에 아까 연구소에서 말씀하신 건 첫 번째 1회독 할 때는 빠르게 보고 두 번째부터 정독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3회독을 빠르게 보라고 합니다. 3회독을 빠르게 보고 일단 뼈대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으로 봤을 때 뼈대가 먼저 잡히고 그리고 나서 살을 붙여야지 처음서부터 완전히 3D 스캐닝을 거의 하루에 1mm씩 이래 갖고는 하다 보면 나중에 머리 정도 왔을 때 위에 있는 거 다 까먹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정상적인 IQ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은 다회독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까 통계가 좀 의문스럽긴 한데 보통 4회독, 5회독 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다. 제가 볼 때 가장 확실한 합격법은 무조건 10회독입니다. 두 자릿수를 하라고 해요. 10회독만 하면 어떤 과목이 있는지는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대신에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보는 거는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설명을 하죠. 일반적으로 저한테 Q&A를 보내시면 아마 다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한 줄, 두 줄 이렇게 절대 답을 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답을 한 30줄 가까이 답니다. 쭉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 이건 공부할 필요 없다, 공부해도 좋다,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잘 맞춰서 하셔야 돼요. 공무원 공부는 구급 공무하고
5급의 기술고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합격을 위해 모든 커리큘럼을 수강해야 될까요? 이것도 좋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기초이론부터 쭉 해갖고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있는데요. 당연히 7월부터 시작하신 분이라면 끝까지 가시는 게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 모든 커리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십니다. 스스로 난 내공이 부족해. 지금 인강 들을 시간 없어. 빨리 자습해갖고 외워야 돼. 제가 수업을 절대 그냥 책을 줄줄줄줄 안 읽거든요. 기본적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고 그림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계속 암기시킵니다. 암기. 제가 다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놔요. 그래서 아니 내가 다 외우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공무원 시험 볼 자격도 없고 시험 볼 생각도 없고 보지도 않는데 내가 다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모든 시험에서 계속 암기를 시키니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내가 잘 따라가고 있어. 그러면 시험 수강을 해도 돼. 이거 안 되겠는데? 수강할 시간이 없는데? 빨리 내가 자습하면서 암기해야겠는데? 이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커리를 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 보면 이렇게 7, 8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12월 또는 1월에 시작하시는 늦게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1년 커리를 1년 동안 7월부터 다 들어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1월부터 들으시면 남들보다 2배속 그분은 하루에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간중간 꼭 필요한 커리가 있습니다. 그런 건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때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데 당연히 모든 커리를 가급적 많이 수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제가 일부러 핵지총도 집어넣고 핵지빵도 집어넣은 이유가 대부분이 같은 내용이지만 다 다른 컨텐츠로 집어넣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